한국에서 배달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768년 조선 후기 학자인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과거 시험을 본 후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궁중 요리였던 냉면이 양반층에서도 인기가 생겨 배달이 시작된 거죠. 1906년 만세보라는 일간지에서는 처음으로 배달음식 광고가 등장합니다. 광고주는 고급 요리집의 대명사였던 명월관으로 일종의 한정식 출장 뷔페였죠. 본격적으로 배달음식 붐이 일어난 건 1980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신속 배달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단지마다 중국집, 치킨집이 생겼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 준 건 전단지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전단지에 적힌 전화로 주문을 하고 음식점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배달을 하러 가는 방식이었죠. 그러다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은 배달 산업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2010년대 앱스토어에는 수많은 배달 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배달 앱이 생겼다가 사라질 만큼 경쟁이 치열했죠. 그중 배달의 민족은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한국 1위의 배달 앱이 되었고 아직도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여기저기서 앱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 당시 대기업의 디자이너였던 김봉진은 사표를 내고 앱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목표했던 건 전화번호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114에 전화해 모르는 전화번호를 찾곤 했는데 이 전화번호들을 모아놓은 앱을 개발한다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화번호들을 한 곳에 모두 모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만든다 하더라도 적절한 수익 모델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방향을 선회합니다. 전화번호들을 모으되 배달 음식점 전화번호에 한정시키기로 말이죠. 전단지에 한정되어 있던 오프라인 배달 시스템의 불편함을 캐치한 건데요. 그때부터 그는 배달 음식점의 전단지들을 모으고 다니게 됩니다. 즉, 전단지를 앱에 옮겨놓는다는 생각이 배달의 민족의 시작이었던 거죠. 다음으로 필요했던 건 수많은 배달 앱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추구했던 첫 번째 전략은 B급 감성을 차별화된 브랜딩으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평소 즐겨보던 무한도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세련되고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해 망가지고 도전하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 모습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한 게 바로 B급 감성입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것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2010년 6월 24일 앱스토어에 배달의 민족이 출시되고 이틀 만에 배달 앱 다운로드 1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B급 감성이 사람들에게 통한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의 B급 감성을 잘 표현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품을 주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것을 주는 것보다 뭔가 특이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 그러면서 특유의 B급 감성이 들어간 것이면 좋겠죠. 다 때가 있다라고 적힌 때수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이뻐요 라고 적힌 손거울, 앉으면 내 땅이라고 적힌 돗자리 같은 것들 말이죠. 이처럼 의외성과 독특함이 가득한 경품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코리어 디자인 어워드 2013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잡지에도 광고를 실었습니다. 잡지의 특징은 각 잡지마다 명확한 독자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략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중요한데요. 패션 잡지에는 패션의 완성은 튀김옷, 웨딩 잡지에는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자동차 잡지에는 밥 좀 주유소, 스포츠 잡지에는 저스트 두입과 같은 식으로 각 잡지를 읽는 독자들의 특성과 배달의 민족스러운 B급 감성을 더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을 마케팅에 참여시켜 스스로 공유하고 소통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먼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
판교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1년치 광고판을 모두 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판교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랑, 결혼, 프러포즈, 야근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광고로 만들어 게시한 거죠. 만약 그 광고에 어떤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다면 출근하면서 이를 본 그 회사 사람들은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것을 노린 겁니다. 이런 독특한 광고들은 SNS에 공유되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마지막 전략은 TV 광고였습니다. 기획 당시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로 인기가 많았던 김수현을 모델로 섭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미지가 배달의 민족이 추구하는 B급 감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신 류승룡을 섭외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배달 문화가 발달했던 우리 민족의 특징과 브랜드의 이름을 적절히 조합한 광고는 서비스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대중들에게 브랜드의 존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다운로드 수는 광고 이전과 비교해 급격히 상승했고 같은 해 한국광고대회 통합미디어 부문과 인쇄 부문에서 25관왕을 석권하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는 한때 전 국민의 60%가 배달의 민족 앱을 설치하는 등 명실상부 한국 1위 배달 앱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커머스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생필품, 가전제품, 전자제품까지 배달하고 있죠. 또 아직 미래의 이야기지만 조금씩 로봇 배달 서비스도 준비하는 등 음식 배달 앱을 넘어 한국의 이베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높아지는 배달비와 수수료 때문에 현재는 소비자들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할 텐데요. 과연 그들은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표하는 대로 배달 앱을 넘어 한국의 이베이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